오늘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을 보인 시장이었는데요. 특히나 다우지수가 0.75% 오르면서 종가 기준으로 5만 선을 탈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도 각각 0.88%, 0.77% 올라주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한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유가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국제유가가 1.14% 오르면서 WTI는 102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고요. 오랜만에 비트코인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가상화폐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미 상임위원회에서 찬성 15대 반대 9로 표결이 통과를 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제도권을 편입할 수 있는 과정에서 주요한 분기점이 되는 이슈죠. 그래서 오늘 가상화폐 시장 좀 탄력을 받으면서 비트코인 2% 넘게 올랐고요. 8만 1,000달러 선을 돌파하는 모습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에 있었던 다양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마켓 무버 이슈로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시죠. 시장의 시선은 미중 정상회담에 쏠려 있습니다. 기대했던 빅딜이 나온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갈등을 관리하고 있는 양상에 시장은 안도감을 내비쳤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시죠. 트럼프와 시진핑의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가운데 핵심적인 양자회담은 종료가 됐습니다. 약 2시간가량 회담이 진행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국빈 만찬과 추가 일정은 일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후속 실무 협상이라든지 추가 발표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양국의 공동 기자회견은 없었고요. 관세 철폐에 대한 발표도 없었죠. 대형 무역 합의는 부재했기 때문에 시장이 기대했던 빅딜은 다소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시장이 좀 중요하게 본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미중 충돌이 좀 추가적으로 악화되는 부분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을 했고요. AI 규제와 관련해서도 추가 강화는 없었습니다. 경제 관계가 복원될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은 시그널을 받아봤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둘이 싸우지 않고 잘 대화를 했다라는 부분을 시장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양국의 핵심 입장이 어땠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목표로 가져갔던 부분들인데요. 중국 시장의 개방 확대, 그리고 미국산 원유와 농산물 구매 확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정을 찾는 것도 핵심적인 목표였고요. AI와 무역 갈등 관리도 상당히 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관세 철폐라든지 대형 합의는 없었고요. 충돌보다는 실리적인 협상이었다라는 분위기입니다. 한편 시진핑의 메시지도 핵심적인 내용들 좀 정리해봤는데요. 일단 무역 전쟁을 원치 않는 가운데 경제 협력은 가능하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중국 시장 개방 의지도 강조한 시진핑이었는데요. 또 주목해보실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잘못 다룬다면 충돌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경고를 내놨는데요. 결국 경제는 협력하지만 안보와 관련해서는 강경한 기조를 유지한 중국이었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좀 반응을 했을지 살펴보시죠. 먼저 이란과 호르무즈 변수에도 상당히 주목을 한 시장이었는데요. 트럼프는 이와 관련해서는 시진핑 주석이 호르무즈 개방을 돕겠다고 말했다라면서 이란에 군사 장비를 주지 않겠다라고 했다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다만 중국은 공식 발표에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란의 원유 수입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었죠. 결국 시장은 중동 리스크는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시장의 반응은요, 결국 다우가 종가 기준으로 5만 선을 회복했고요. AI와 반도체 쪽으로도 강세가 있었습니다.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확대됐고 비트코인이 오르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셨죠. 결국 오늘 실질적인 빅딜까지는 없었지만 미중 충돌 리스크가 완화된다는 기대감만으로 시장에는 투심이 살아난 하루였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시장을 좀 이끌었던 중요한 재료는 AI 쪽으로 투자 사이클이 다시 점화되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건데요. 특히나 엔비디아와 시스코의 급등도 눈에 띄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오늘 시장은 AI 관련주가 주도하면서 상승세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가 4% 급등했고요. 장중에 4% 오르던 브로드컴 5% 넘는 수준으로 올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라클과 팔란티어도 동반 강세를 보였고 시스코도 무려 13%대 급등이 나왔는데요. 특히나 좀 중요했던 종목들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자,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 10곳에 H200 구매를 승인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댄스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특히나 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미중 정상회담 일정에 막판 합류를 했죠. 중국 시장을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확대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좀 남아있는 변수도 있는데요. 실제 납품이 아직까지는 0건이라는 겁니다. 중국 기업들도 주문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중 기술 갈등이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시장은 추가 규제 악화가 없었다는 점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급등이 나온 시스코도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장중에 14%대까지 급등을 했었는데 무려 14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유를 좀 살펴봤더니 예상을 웃돈 매출과 가이던스가 있었고요. AI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발표한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4천 명을 감원하면서 사업을 재편하겠다고 밝힌 시스코였는데요. 시장은 감원이라는 부분보다도 이게 AI 투자의 확대를 의미한다는 부분에 더 집중을 했습니다. 자, 시장의 해석입니다. AI 투자 사이클이 GPU를 넘어서 네트워크와 인프라까지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는데요. 즉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시스코는 AI 네트워크 인프라라는 점에서 둘 다 AI 캐펙스를 확대하는 흐름으로 연결이 됩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강세가 집중된 가운데 애플, 구글, 아마존은 상대적인 약세를 보였는데요. 시장이 AI 수혜주 중심으로 선택적인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AI 랠리는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AI 투자가 지속될 거라는 기대감, 이 두 가지가 강하게 작용을 했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경제 지표도 좀 발표가 됐습니다. 소매 판매와 실업수당 관련한 건데요. 미국의 4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5% 증가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웃돌았고요. 휘발유와 식료품 가격 상승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한편 신규 실업수당 청구도 소폭 늘었지만 노동시장의 급랭 신호로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겠습니다. 오늘 금리의 움직임도 제한적이었고 시장의 충격도 크지 않았습니다. 결국 경제지표는 다소 무난하게 나온 가운데 시장의 진짜 관심은 AI와 미중 정상회담에 쏠려 있었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시장에 있었던 이슈들 확인하셨고요. 종목들과 관련한 이야기는 최효은 앵커와 만나보시죠. 네, 간밤에도 기술주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간밤에 좀 특징적이었던 부분을 살펴보자면 투자은행들이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낸 기업들 중심으로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관련된 기업들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아무래도 젠슨 황이 중국을 방문 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가 중국에 납품하는 칩의 물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래도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물량이 조금 더 많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4%대 급등세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마블 테크놀로지도 5%대 상승세 나왔습니다. 어제 쉬어갔던 만큼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탄력을 받는 그러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사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인텔 같은 경우는 뚜렷한 악재는 없었는데 약간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습니다. 다만 인텔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인 투자 의견이 한 가지 나왔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오히려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서 3%대 하락 나왔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4%대 하락세 나오면서 거래 마감했고 어제 쉬어갔던 기업입니다. AMD 같은 경우는 오늘 다시 한번 1%대 가깝게 상승 탄력 받으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특징적이었던 거는 반도체만 좋았던 것이 아니라요. 보시다시피 기술 쪽 그리고 소프트웨어 쪽도 꽤나 좋았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 탄력이 아주 강력하게 나왔고 보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도 1%대 상승세, 오라클도 3%, 팔란티어도 2%대 상승 흐름 나왔습니다.
구글과 아마존이 오늘 시장에서 좀 쉬어갔는데요. 이게 사실 AI 쪽으로 수혜를 못 받는다라는 생각보다는 최근 들어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어갔다라는 평가가 맞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이 사실 굉장히 큰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달 동안 주가가 30% 가깝게 상승 탄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좀 숨고르기였다라는 평가가 맞을 것 같고요. 알파벳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한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테슬라도 약보합권 0.4%의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고요. 메타도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애플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는데 애플도 신고가 부근에서 여전히 맴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버코어는 애플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단 실적도 좋긴 한데 고액의 이 물품들이 잘 팔린다라는 게 전체적인 투자 의견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좀 기대감은 커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기업들 함께 만나보시면은 일라이릴리가 0.89%의 하락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다만 헬스케어 쪽은 계속해서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기업들 눈에 띈다라는 부분을 뉴욕 증시 대응하실 때 함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세 가지 특징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특징주가 꽤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업을 또 소개를 해드려야 될까 고민이 많았는데 먼저 첫 번째 기업부터 만나보시죠. 보잉입니다. 5%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분명히 뉴욕 증시 헤드라인에는 미국과 중국 간의 뭔가 이제 관계가 좀 좋아지면서 시장이 올랐다 이렇게 평가가 나왔는데 그런데 정작 진짜 빅딜이었던 보잉의 주가는 보시다시피 5% 가깝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중국 측이 이제 보잉의 항공기를 구매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연이어서 나왔었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실제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국 측에서 보잉의 항공기 200대를 구매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주가는 5% 가깝게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여러 가지 외신들의 보도를 조금 종합해서 봤더니 시장에선 이것보다 더 많이 구매할 줄 알았던 게 컨센서스였다라고 대체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특징적으로 제프리즈 같은 경우에는요, 이 보잉의 항공기를 중국 측이 500대를 사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는 그거의 절반도 못 미쳤다라는 평가가 나온 겁니다. 사실 200대만 해도 보잉의 실적에는 굉장히 좋을 텐데 아무래도 투자은행들의 좀 눈이 높았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포드입니다. 어제도 주가가 10% 넘게 올랐는데 오늘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6% 넘게 추가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모건 스탠리가 포드에 대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냈습니다. 포드와 CATL의 관계에 주목하자라는 게 이 투자 의견의 중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CATL의 기술을 가지고 와서 포드가 이 배터리를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ESS, 에너지 저장 장치와 관련해서 포드가 새로운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오면서 보시다시피 주가가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기업으로는 코인베이스입니다. 앞서서 정보경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보시다시피 코인베이스가 주가가 5% 넘게 급등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은요, 말 그대로 명확하게 하겠다, 클리어하게 하겠다라는 법안입니다. 이 코인 시장 안에서 어떤 것이 증권이고 어떤 것이 상품인지 사실 지금까지는 분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거 분류를 해야지 각각 관련해서 어디서 관리를 할 건지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어떤 게 코인이고 어떤 게 상품인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눠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어떤 게 증권이고 어떤 게 상품인지를 명확하게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은즉슨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이고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는 말은 결국에는 제도권 안에 있는 여러 투자 은행들이 돈을 싸들고 암호화폐 시장을 다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뭐 코인베이스뿐만이 아니라 로빈후드와 같은 이러한 기업들도 함께 상승 탄력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게 법안의 중요성을 생각을 하고서도 사실 주가 상승이 크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대체적인데요. 아마 AI 쪽으로 좀 전체적으로 거래 대금이 몰리다 보니 암호화폐 시장이 큰 호재에도 불구하고 크게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저희 정리해 보고 가시죠. 네, 오늘의 투자 의견은 저희가 US뱅크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견조한 실적 성장 스토리를 외면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기업 펀더멘털이 놀라울 정도로 강하고 특히나 미국의
대형주들이 두드러진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게 사실 한국이랑 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도 지금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빼놓고 절대 시장 이야기할 수 없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M7 기업들 연이어서 잘 가고 있고 그 밑에 단에 있는 대형 기술주들 다시 한번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기대감뿐만이 아니라 결국에는 펀더멘털 실적으로 가는 장세입니다. 마음 놓고 있어도 된다라는 의미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장 상황 함께 정리해 보고 왔습니다.